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아동들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 범위를 늘렸는데요.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임신부, 만 62세 이상의 어르신 등 1,900만 명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은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이고요. 오늘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기관에서 무료 접종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대상 날짜 확인해서 독감 예방 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 살펴봅니다.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6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다소 늘었지만 최근 엿새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어제보다 5명 늘면서 누적 3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16명을 빼면 확진자 대부분이 지역 발생 감염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67명, 경기에서 29명, 인천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에서 9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광주에서 12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4명, 울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세종과 충북, 부산 등에서도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1,000여 명을 기록했고 4,400여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1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곧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로 내려올 거란 전망도 있지만 이 방역 당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주간 발생한 집단 감염은 8월 초보다 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에서 67명, 경기에서 29명.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67명입니다. 이 누적으로도 4,400명을 넘겼는데요. 이 경기도에서도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서울에선 종교시설과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추세는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직장, 의료기관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서울 지역 확진자는 639명으로 변함은 없었습니다.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1명 늘어 지금까지 서울에선 1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소재 콜센터에서도 4명이 발생해 모두 22명이 확진됐고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3명이 양성을 보여 총 8명이 확진됐습니다. 노원구 빛가온교회 2명, 영등포구 지인모임 2명도 추가됐습니다. 광진구 해민병원에서도 1명이 확진돼 서울 지역에서 총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군포와 가천, 안양 등에 거주하는 6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에서도 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이 함께 산에 오른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내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산악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이제 산에 오르는 활동이 많아질 텐데 그곳에서도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 밖에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 저녁 무렵쯤 한강 찾는 시민들 참 많은데요. 이 식당과 커피 전문점이 일찍 문을 닫고 이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야외인 한강에 3, 4모 모여 이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즐기는 겁니다. 이 서울 광진구는 지난 4일 도봉구 확진자가 1일 저녁 7시 25분부터 약 4분가량
한강공원 뚝섬유원지 안에 있는 GS25 편의점에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는 어제 저녁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고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방문한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이 확진자는 자전거를 이용해 편의점에 도착했는데요. 이 확진자가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은 약 4분가량이지만 마스크 착용 상태가 불량해 이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최근 한강공원과 인근 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몰리고 있는 만큼 단단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뒤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한강사업본부장도 자리에 참석하는데 모임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상황 더 살펴볼게요. 최근에 사망자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100명대 중반까지 올라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사망자는 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70대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한 명도 80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사망자 모두 고령에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7명이던 사망자가 8월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명으로 짧은 기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8.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8월 넷째 주보다 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제까지 서울에서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은 7개에 불과했는데 서울시는 이대 목동병원에 중환자용 병상 2개를 긴급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신 분들은 외출 자제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 재수감이 됐어요. 관련된 사항 알려주시죠. 네, 어제 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전광훈 목사가 오후 다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냈던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는데요. 전 목사는 법원에 바로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항고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네, 다가오는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제동을 걸었네요.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10명 이상 모이는 개천절 집회 신고 70건을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종로구 교보빌딩 앞 5개 구역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각각 2,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도 종로구 세종로와 효자자치센터 앞 집회도로를 비롯해 수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오는 13일까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종로구와 중구 등 지자체도 도심 집회금지구역을 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금지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개방하는 건가요? 네, 출입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오후부터 부분 폐쇄된 국회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역학조사와 선발검사 결과를 고려해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나 각 정당 회의 등도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취재기자들이 머무르는 소통관은 하루 더 폐쇄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 유민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9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이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문가 2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는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춤하면서 약간 떨어졌다가 약간 올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을 했잖아요. 근데 방역 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치하는 기준이 신규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그러니까 수십 명대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하향 추세가 보여야 네. 좀 자신감 있게 13일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떨어뜨릴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벌써 화요일인데 뭐 앞으로 남은 요일 동안 계속해서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은 하향 조치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으시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환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국내 발생 환자가 98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시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 특히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3일까지로 이제 6일이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거듭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신다면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반드시 안정적 수준으로 환자 발생 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거리두기 노력과 함께하며 음식점 등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등 총 86만 2천여 개소에 대해 현재까지 누계로 98만 5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4,411건에 대해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지자체, 업체, 협회, 정부가 함께하는 사중 관리 체계로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 20만여 개소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지식 등을 집중 점검하였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 1만 1천여 개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최근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행정 지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홍보를 계속하면서 추석 명절 방역 관리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통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병상을 최근 44개 확충하였고 금주까지 추가로 20개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역시 어제와 오늘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총 4천여 명 규모로 운영하는 등 충실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치고 우울한 마음으로 힘든 소위 코로나 우울로 고통받으시는 국민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확진자에 대한 노출로 격리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울, 자살 예방 상담 등 심리 지원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심리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우울로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이 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30명으로 구성된 관련 학회 전문가가 제공하는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심리 방역 또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께서는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나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는 직제 재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토요일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 차관이 신설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역량이 크게 확충되는 만큼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서로 긴밀히 연계하여 빈틈없는 방역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100명대를 유지하며 감소 추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며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결과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노력도 한두 주 뒤에 감염 차단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6일간 집중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시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신다면 현재의 상황을 보다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3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13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하향 조정할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13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만약에 100명 미만으로 이게 숫자가 내려온다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단계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확진자 수만 놓고 볼 때는 100명 미만, 그다음에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5% 이하 이러면은 확실히 2단계로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은 이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이면서 하향 추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한 22%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을 이번 주말까지 해서 5%대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더 뭐 양보하더라도 10%대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아주 큰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2.5단계에서 2단계, 수도권에서 2단계로 가는 조치는 예.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5단계에서 2단계로 덜컥 낮췄는데 낮춘 시점에서부터 추석까지가 2주 정도 남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다시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2.5단계를 올리는 것도 이게 이제 당국으로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말이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지표에 대한 수정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없다고 하면은 2.5단계를 좀 더 유지를 하면서 확실히 더 조여서 극단적으로 환자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을 떨어뜨린 다음에 추석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네. 당국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이것이 아마 향후에 우리가 지켜볼 그런 관전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강 기자가 보기에는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강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단계로 우리가 13일 지나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브리핑 전에도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잠깐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관건은 지금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추이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번 주 내에 그게 판가름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일일 확진 환자 숫자도 100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5명 중에 1명꼴인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불분명 환자의 비율도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라는 것은 낮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험을 네.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나 혹은 방역행정의 최고 결정권자들도 마냥 낮추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2.5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를 유지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한 네. 서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것 때문에 가장 문제인데 자칫 낮췄다가 다시 높이게 되면은 더 그 피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좀 확실하게 조이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는 것도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리핑 내용 보면 코로나 블루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제 확진자에 대한 노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 지치고 우울한 상황이다. 그래서 심리 상담 한라인 센터를 구축을 해서 심리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심리 방역 대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예. 지금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면 접촉이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좀 높아지는 게 네. 한편으로는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활의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방금 언급드린 뭐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은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입이 끊기거나 혹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압박에 따른 또 우울감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이 우울증이 또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 성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도박이나 이런 데 이제 또 몰두를 하시면은 뭐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으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인 정신질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정신질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정부 방역당국에 경고를 했었고 그래서 정부 방역당국에서도 각 광역 지자체 단체별로 뭐 심리방역 지원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브리핑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심리 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상담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시청자 혹은 시청자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번호가 1577-0199라고 합니다. 심리 방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제가 그 한 논문을 봤더니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지속이 되면 혐오감이나 정치적 성향까지도 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으로도 좀 다듬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좀 다듬고 일단 가정에서 세심하게 가족들을 돌보고 지인들을 챙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대우 교수님한테는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의 사망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취약한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에서 사망자가 한꺼번에 5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5분이 돌아간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0일에도 한꺼번에 5분이 돌아가신 이런 안타까운 이제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고령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으로는 60대 이상 분들이 전체 사망자의 92%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성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경우 사망하는 퍼센트가 거의 97%나 됩니다. 근데 이 고혈압, 당뇨가 바이러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선 하나는 바이러스 침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가와사키 병, 어린아이에서 생긴 가와사키 병에서 보는 것처럼 혈관에 상당한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만성 어떤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 침투에 아주 용이하고 침투가 되게 되면은 각종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혈관을 통한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다.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고 또 단순히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고령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을 갖고 계시거나 만성질환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머리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고 감염이 될 경우에 특히 방금 말씀드린 기저질환자, 고령자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자인 경우에는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 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제 선선해져가지고 또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의 걱정거리가 는 게 바로 독감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을 할 것을 대비를 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확대한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왜 중요한지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우선 독감 백신 접종은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는 독감 증상과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인 경우에는 겨울에 한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독감 뒤에 숨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은밀하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환기를 하기가 어렵고 실내 모임이 작기 때문에 산밀 조건이 조성이 되면서 전파가 굉장히 이제 용이해진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독감인 경우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인해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의 사망률은 0.01%에서 0.05%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독감보다 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소수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봉쇄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느니 이거 어차피 그냥 독감처럼 앓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 0.01에서 0.05% 수준이지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방역이 잘 되는 데 있어서도 1.6% 정도 됩니다. 물론 지역 사회에 있는 감염자를 다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거의 1%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 되고 있는 데서도 그렇다고 하면 독감하고 코로나19를 단순 비교만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사망률이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독감 수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서도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명백히 드릴 수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고령자에게 전파가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10배에서 100배라 그랬죠. 이게 수십 배에서 수백 배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 코로나19가 감기 수준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지만 코로나는 일단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뭐 없는 상황이니까 또 더 훨씬 더 위험한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올 겨울에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또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독감 백신을 일단 접종을 하게 되면 독감 백신의 효과가 한 65%에서 75%의 접종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는 100%가 다 접종을 예. 했을 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겹친다 그랬는데 예.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은 코로나19가 증상을 드러내는 사람을 비교적 선별해내기가 좀 쉽습니다. 숫자도 줄일 수가 있고. 예, 맞았는데도 뭔가 증상이 생긴다 하면은 이거 코로나19가 아닌가 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예. 거죠. 더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면서 개발 중인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증상, 그러니까 독감 증상이 되었던 코로나19 증상이 되었던 올겨울에 증상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한 개의 진단 키트로 예. 독감인가 코로나19인가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지금 곧 아마 선보일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겨울에는 유증상만 있어도 바로 독감인가 코로나19인가를 판명해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독감 코로나를 그 자리에서 판명이 나면 그거는 치료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건가요?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전해드리기 전에 저도 한 가지 첨언을 네. 하자면은 지금 일각에서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하거나 독감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굉장히 나쁜 생각의 근원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15살부터 64세까지를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성인들도 독감을 심하게 네. 앓고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독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상하게도 15세부터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고. 근데 반면에 고령층. 고령층,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굉장히 치명타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코로나19는 별로 심한 질환이야, 심한 전염병이 아니다. 그리고 독감보다 오히려 더 별로 큰 네. 전염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깔려 있는 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나쁜 뉴스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15세부터 65세까지,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라면 저는 그런 가짜 뉴스가 감히 나오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럼 들거든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집단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은 뭔가 공동체에서의 그 어떤 협업이라 그러니까 뭐랄까 협력 이런 부분보다는 좀 뭔가 나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지라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 좀 여러 가지 예. 평가를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독감보다 별거 아니다라거나 우리는 특별하게 방역에 봉쇄 같은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기저에는 어차피 이 바이러스가 돌아도 희생당할 분들은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지 예.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독감이나 그 코로나에 걸리면 그 출발부터 이제 시작의 치료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속하게 이거를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긴 있겠군요. 네. 진단부터.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부터 통상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으면 보통 항체가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정부에서 실시한 것도 2주에서 3주 정도의 항체가 걸리니까 9월부터 지금 이 접종을 시작을 해야 10월, 11월에 본격적으로 유행을 할 때 그 독감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무료 접종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서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소아 청소년들 그리고 임신부들 그리고 만 62세 이상의 어르신들 총해서 1,900만 명 정도가 무료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서 접종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료 접종 대상 백신이 3가 백신이었습니다. 예. 3가 백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A와 인플루엔자 B가 있는데 3가 백신은 인플루엔자 A 두 종류와 인플루엔자 B 한 종류에서 이제 세
종류만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인플루엔자 B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과 다르게 원래 예상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유행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 백신을 네.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에서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사가 백신을 무료 접종 백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료 접종을 받더라도 그 유행이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A 두 종류와 네. 그리고 인플루엔자 B 두 종류를 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맞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덧붙이자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그 제가 돈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네. 제가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이들이 있거나 청소년들이 있거나 혹은 어르신들이 있는 집안의 경우에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돈 주고 맞아야 약간 한다. 자기 부담을 하더라도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 이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눈병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의 그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독감도 근데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독감도 줄 개연성은 저는 확실히 있다고 네. 봅니다. 계절 감기도 줄 가능성이 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완전히 제로 상태로 떨어뜨리기는 어렵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유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네. 뒤에 숨어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은 올해에는 연령, 예. 세대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 치료제 얘기와 함께 나오는 게 또 백신이잖아요. 그 교수님께서는 어제 그 백신이 내년 말에나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달에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백신 개발했다고 발표를 해서 세계를 좀 놀라게 했었고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중국과 러시아 백신은 지금 임상 3상 결과가 안 된 채로 일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상 2상만 끝내고 심지어는 임상 2상까지도 제대로 끝나지가 않았는데 네.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접종을 하고 있으면서 임상 3상의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정치 논리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 내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수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예. 러시아 백신 수준으로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려고 하면은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아는 백신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컨대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맞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들이 안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서 나오는 백신들도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하다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의 백신은 내년 연말이나 나올 거고 우리 당국에서는 네. 일단 다른 국가에서 접종된 상황에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켜보다가 안전성과 효과가 확실히 검증이 되면 그때 우리가 도입해서 예. 우리 국민들께 접종을 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점들을 아마 이해하시면은 향후의 백신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경로로 개발이 될까 이거에 예.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한테 짧게 함께 여쭤볼게요. 국내 치료제 개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내에 네.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치료제. 네, 일단은 C기업이라는 곳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9월 말에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입을 해서 내년 3월에 3상 임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 교수님도 몇 차례 강조하셨고 저도 몇 차례 강조하셨듯이 사실은 백신보다도 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체 치료제 같은 치료제의 형태가 오히려 백신보다 좀 더 빨리 나와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 중이고 미국도 개발 중이고 중국도 개발 중이고 여기저기서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한 걸음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개발 대열에 서 있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치료제 백신이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TBS 코로나 특집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